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4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보호작업장 발달장애인 참정권 위한 모의 투표 체험. 성남시 보호작업장 원장 정기영 은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오세나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을 2월 1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 20여 명이 참여해 소중한 한 표 소중하게 지키고 투표합시다란 주제로 대통령 선거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김유정 초빙 강사와 함께 실제와 같이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해보는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정 강사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기본 참정권인 투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의 투표에 참여한 성남시 보호작업장 소속 한 근로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느낌을 받아 좋았다면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결정할 한 표를 꼭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기영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번 모의 투표를 통해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대한 의미와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진행했다. 지적장애인 폭행, 금전 착취 일삼은 동창들, 실형 선고.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센터장 오세나 이하센터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금전 착취를 일삼은 동창들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적장애인 A씨가 동창들로부터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상담을 접수받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의 형사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상해, 폭행의 죄명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A씨는 우연히 동창인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가해자들은 A씨가 자신들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개념과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씨의 돈으로 집을 구해 2020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약 3개월가량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가해자들은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파악한 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통장을 해지하고 2,300만 원을 A씨 명의로 2건의 대출까지 받아 1,300만 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했다. 가해자들은 또 생활비가 부족하자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핸드폰까지 개통하는 등 A씨의 피해액은 5천만 원 이상에 달했다. 또한 가해자들은 A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체벌까지 일삼았다. A씨는 가해자들이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고 도망을 치는 경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대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20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형법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죄 또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과거에는 장애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부당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기 힘들었는데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권의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지역번호 031-725-9507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가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홈페이지 www.성장인.org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의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음성변환 및 번역 서비스 바코드 도입. 성남시는 2월부터 발행하는 모든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변환과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한 바코드를 삽입한다고 밝혔다. 보이스아이 앱을 통해 고지서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내용을 문자로 확인하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8개 언어로 번역도 가능하다. 고지서 한 단 바코드는 간략한 안내 내용을, 2단 바코드는 납부자, 세목, 세액, 납부기한, 담당자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음성변환 및 번역 서비스를 통해 시각약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의 납세자도 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참여기관 선정.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관내 성인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2년 시흥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선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등을 기관당 최대 3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관내 기관 및 단체가 해당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흥시 평생학습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시흥시 평생학습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지역번호 031-310-2525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보호종류 아동 살 곳 고민 덜어줄 전세주택 무료 입주 지원 종료.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GH 다만 18세가 도래해 보호가 종료 또는 보호시설 퇴소 되는 아동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 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 처리 지침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보호종류 아동 및 자립지원 청년을 위해 추진돼 온 주거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뿐 아니라 GH에서도 수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소년 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가정 위탁가정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아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원 조건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원주택은 가구당 임차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구당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1천만 원 범위 이내인 전세주택이다.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무상 지원되며 보호 종료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경우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한다.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종류 아동은 거주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상시 진행한다. 시에서 지원 자격과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판단해 GH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사업 시행자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GH 콜센터 1588-0466 또는 공사 홈페이지 www.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